자, 안녕하세요. 종합평가 구술형, 귀화용, 영주용 공통 문제입니다. 자, 이게 뭐 귀화용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5단계는 영주용하고 그 귀화용하고 문제가 공통 문제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그 종합평가 시험을 끝나고 나서 저에게 이제 저와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게 힘들었었나요? 뭐 잘 대답하셨나요? 이번에 합격할 것 같나요? 하면서 이제 물어보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이거예요. 그 시험에 그 감독관님이 이제 물어본 게 20대 사람들이 힘들었던 말 얘기가 뭐냐면 20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이제 이거죠. 요거고 또 옆에 사람한테는 캄보디아 여자한테 캄보디아는 저기죠. 캄보디아 그 어디냐면은 저기죠. 그 태국, 베트남 그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 동남아시아 신조어를 쓰는지 신조어를 쓸 때 어려움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저기 있잖아요. 평소 신조어를 사용하나요? 신조어를 사용할 때 어려움에 대해 말해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에 대해서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한번 이거는 제가 항상 이 구술 시험을 이렇게 강의를 해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자, 20초 좌우 한 25초 정도를 넘어가면은 그분들이 이제 중단시키잖아요. 왜냐면 그 혼자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또 대기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면 20초에서 25초 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몇 초 걸리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한번 하나, 둘, 셋, 네 줄이에요. 20대 젊은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말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줄임말, 신조어, 외래어, 한자어, 특정 분야의 전문 용어 등을 사용해서 대화를 나눌 때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대화 도중 하나하나 물어볼 수도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휴대폰에 녹음해서 나중에 뜻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 거의 30초가 됐어요. 자, 그래서 30초가 됐지만, 자, 보세요. 이제 일단은 이제 제가 적어 볼게요. 29초 95. 네. 자, 요 부분이요. 그러면 요 부분을 빼야죠. 그럼 좀 빼면은 요 부분을 조금 빼면 되긴 되죠. 요 부분을 빼면은 한 25초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 이거죠. 캄보디아 여자한텐 캄보디아 분한테 자, 신조어에 대해서 자, 요거 한번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빨리 하면 됐는데 일부러 제가 빨리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 실제 대답할 땐 저보다 더 느릴 수도 있잖아요. 또 그 기억이 안 나니까.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 평소 신조어를 사용하나요? 신조어를 사용할 때 어려움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이렇게. 요거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며칠 전에 광명인가? 근데 거기서 시험 보고 오신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 아직 한국말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종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에게 빠른 말로 신조어를 섞어서 사용하면 상대가 말하는 의도를 모르게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과 모인 자리에서 자신들만 통하는 신조어를 사용하면 왠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말을 너무 빨리 했나요? 19초. 말을 조금만 빨리 해도
뭐 차이가 확 나버리네요. 20초가 안 걸리네요. 자, 이거는 19초 40. 19초 40. 이거죠. 그 신조어가 외래어, 그렇죠? 외래어하고 한국어를 섞어서 이거 노잼. 노가 이거네. 이게 이제 저기네요. 노잼. 핵은 이거예요. 이게 핵이에요. 이게 핵을 옛날에 일본이 2차 대전 때 한국도 침략하고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 미국이 일본 두 도시에다가 핵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항복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핵이에요. 이게 핵이라는 거는 아주 매우 대단히 그런 강조하는 말이에요. 예. 핵이라는 말이. 그럼 제가 요 뜻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한국어와 한국어끼리 만난 거는 개꿀잼, 돈줄. 이거 들어보셨어요? 막 이런 걸 막 섞어서 막 깔깔깔깔대고 웃으면서 막 말하면은 우리 이제 한국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거 진짜 저것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막 짜증나네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이건 사회 문화니까 다는 모르더라도 아무리 그 뜻을 정확하게 모르면 눈치로 항상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게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유행어는요, 우리 어디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10년 정도면은요, 10개 중에 7개는 다 안 나타나요. 거의 사라진다고 해요. 자, 제가 뜻을 여기 좀 준비를 해놨어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신조어 사용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자, 요거는 몇 초 걸리나 한번 볼게요. 신조어의 단점이면서 불편한 점은 세대 차이, 한글 파괴 등입니다. 예를 들면 버카충은 버스 카드 충전, 생선 문상은 생일 선물 문화상품권 등 비속어가 있으며 장점으로는 말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21초 44. 그렇죠? 21초 44. 그러니까 25초 이내인데 요게 조금 위에 게 좀 길어요. 자, 그러면 저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핵노잼, 개꿀잼, 돈줄 이런 거 좀 잠깐 한번 그래도 보는 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신조어 아는 거 몇 개 말해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조사 보면은 신조어가 긍정적이다 35.2%, 신조어 사용은 나쁘다 64.8%. 자, 이런 결과가 있긴 있고요. 자, 여기 이런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지 나와 있고요. 자, 보세요. 외국어와 한국어가 합쳐진 핵은 이거예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맨날 공갈 협박할 때, 나 핵 가지고 있는데 핵을 보유한 나라한테 까불면 어떡해? 난 핵이 있는데 남조선 에미나이 새끼들 말이야, 까불지 마. 항상 그러잖아요. 핵은 여기 있잖아요. 정말, 매우, 진짜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 no, 아니야, 재미, 잼은 재미를 짧게 줄인 거예요. 정말 재미없어, 저거 핵노잼이야, 정말 재미없어, 이런 뜻이고요. 핵인싸는 정말 진짜 이제라 그러죠. 여기 있잖아요. 핵인싸, 영어 인사이더의 줄임말. 인사이더라는 뜻으로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
저 사람 정말 핵 인싸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또 핵꿀잼. 꿀은 정말 맛있잖아요. 네? 꿀맛이야. 어? 정말 재미있다 이런 뜻이고요. 핵 좋다. 정말 진짜 좋다. 어? 핵 짜증나. 너무 짜증나. 뭐 이런 거예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용법으로 사용된다. 근데 결국 핵 인싸는 그 무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저분이 우리 누구누구가 핵 인싸야. 우리 동창들 중에서는 그런 거고요. 여기 있잖아요. 한국어와 한국어로 만든 말 개꿀잼, 돈줄. 우리 핵꿀잼, 꿀잼보다 더 재밌던 게 꿀잼이 꿀맛이야. 꿀잼이 있어. 더 재밌다는 게 핵꿀잼이에요. 네, 구루잼. 이게 개꿀잼은 이 개가 붙으면은 재미없다는 뜻인데, 개는 여기 있잖아요. 무슨 개 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꿀잼은 정말 재미없다는 뜻 같은데, 자, 이건 좀 찾아봐야 돼. 개가 붙은 게, 개가 어디에 붙는지, 아시는 분 댓글 좀 한번 달아보세요. 개꿀잼. 이 그거에다 붙은 거 아닐까요? 개떡. 무슨 좀 안 좋게 말할 때 앞에 개자를 붙이잖아요. 자, 돈줄 내다는 이제 돈 더하기 혼줄 내다가 붙은 말인데, 여기 돈으로 혼내준다.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 그래서 혼줄 내다, 매우 강하게 혼을 내어 꾸짖음인데, 이에 대한 반어법으로 이거를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어떠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옳은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돈다발로 뺨을 때려야 한다는 뜻으로 생긴 신조어이다. 2021년 초반부터 유행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기업이 좋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의 제품을 많이 사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 돈줄 내다. 돈줄 좀 내줄까? 어떤 식당에 참 친절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칭찬을 많이 받아요. 우리 저기 식당에 다 같이 가가지고 돈줄 내주자. 혼줄 내주다는 야단친다는데, 그걸 이제 반대로 해석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 점수 잘 받으셔야 되잖아요. 구술시험이 이거 하나에 5점짜리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고 공부하셔도 되고요. 또 더 좋은 거는 이 카페에 오셔서 여기 이제 가입을 하세요. 가입을 하실 때 그냥 가입만 하지 마시고 여기 자기소개 정회원 신청을 하셔야지 돼요. 왜냐면 이걸 안 하시게 되면은 이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눌러도 잘 안 열려요. 이거 열린다고 돈을 받는 게 아니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신청을 하시고요. 이렇게 자기소개 간단하게 이렇게 써야지. 그냥 안녕하세요, 신청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또 여기 보면은 지금 난 돈도 없고 그냥 토픽김 선생 강의만 듣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34번 여기 있잖아요. 34번을 누르시면은 매우 중요하고 제가 표시해 놨어요. 중국 한복, 한국 한복 다른 점, 사회보험 의미 여기 쫙 있어요. 청구권 이런 거 누르시면은 여기 나와요. 이렇게 바로 유튜브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유튜브에서는 찾기가 힘들잖아요. 어떤 게 뭐고 뭐가 뭔지. 근데 여기 오시면은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이제 물론 이것도 있고 또 여기 또 시험 문제도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네, 더 좋은 거는 여기 이제 이거를 준비하시면 더 좋죠. 이거를 이거를 여기서 종합평가 여기 있네요. 5단계 시험지. 예. 자, 이 책은요 다른 책들하고 다른 게 다른 책들은 설명이 엄청 많아요. 사진도 많고 뭐 그런데 제 책은 그런 거는 이제 이 사이트에 다 있고요. 사이트에 이 책은 그 기출문제 있잖아요. 18개. 예? 시험에 그 나오는 1번부터 36번 그 세트가 그 18개가 여기 있어요. 네? 그리고 장문 연습. 요거는 이거 장문은 이게 따라 쓰기만 해도 돼요. 제가 이건 이제 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따로 또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뭐, 이거 구술형 이거 여기에 요게 다 들어있어요. 지금 뭐 강의한 것뿐만 아니라 4대 의무, 5대 권리 이제 이게요 다른 책들하고 다른 게 제가 20초로 딱 외우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그 부분만 필요한 것만 딱 외워서 대답할 수 있게 이게 다 해놨어요. 자, 그래서 준비하시고요. 자, 이게 후기를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은 자, 전부 선생님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이고 말만 다를 뿐 핵심 내용은 다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여기 중요라고 써놓은 거 읽어보세요. 어디 가서 중요 이런 거 문제집 구술책 덕분에 잘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냥 문제 풀고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시험지 이거를요 이거 다 풀어보려면은요 하루에 1개씩 풀면은 이거 한 달 가까이 걸리겠는데 일요일 토요일 빼면은 이거니까는 정말 한 번에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걸 준비해 가지고요 장문도 있고 구술책은 이렇게 따로 요거는 이제 출퇴근할 때 들고 다니시라고 작게 따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선생님 문제풀이 집은 저한테 신의 한 수였어요. 이거를 못 샀으면 한 번에 합격 못했다. 신의 한 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신이 내린 하나에 딱 이거 하나 골라가지고 전 딱 해결했다 이거죠. 하여튼간 여기 다 그런 말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와서 제일 먼저 보실 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이거 그 종합평가 소감 이거를 먼저 보셔야 어떤 게 시험에 나오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거기에 먼저 합격한 분들의 그 아주 귀중한 그런 소감들이 쫙 있어요. 그걸 먼저 보시면 시간 낭비가 팍 줄어들어요. 시험에 자꾸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셔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위챗을 연결하세요. 저하고. 지금 이제 우리 동포분들은 위챗이 다 있다 보니까 저하고 연결이 잘 돼요. 딱 해서 어디 보세요. 자, 요거는 이런 건 손대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제가 다 알려드려요. 자, 그리고 위챗을 모르시는 그 동포분들 말고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이거를 휴대폰에 설치하세요. 간단해요. 이거. 모르면 여기로 전화하세요. 여기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